일본 구매대행 매출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지금은 일본 구매대행은 하고 있진 않고요. 브랜딩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월 매출 한 1억에서 1억 5천 이 정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켓그로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땐 전환율이에요. 쿠팡은 노출됐을 때 판매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10만 원 아니면 조금 더 많게 하면 10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쿠팡 로켓그로스가 좀 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꿈사에서 도둑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 5월부터 일본 구매대행을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전업셀러로 전환을 하고 지금은 브랜딩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전업셀러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5년 정도 회계팀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제는 속 시원하게 밝힐 수 있는데 제 초봉은 2,600이었고요. 정말 소박하죠. 그리고 나올 때는 연봉이 한 3,8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직장 4년 차쯤에 돈을 좀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딱 50만 원 벌어보자.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업으로 가장 핫했던 일본 구매대행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일본 구매대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서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매출이 나오고 어느 순간 회사보단 사업이 나에게 가능성이 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 구매대행 매출을 내고 난 이후에 퇴사를 하고 브랜딩 병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업셀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매대행 매출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를 했고 지금은 일본 구매대행은 하고 있진 않고요. 브랜딩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월 매출 한 1억에서 1억 5천 이 정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개수는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7개 중에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는 상품은 한 2-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브랜딩 병수 상품은 처음부터 1억 5천까지 나온 건 아니었고요. 브랜딩 병수 상품도 처음에는 뭐 매출 1,000만 원, 그 다음에 3천만 원, 그리고 1억 이렇게까지 늘리다가 상품 개수도 좀 많아지면서 한 1억 5천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마진도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매출을 봤을 때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딱히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진 않은데 디지털 가전 쪽이 좀 비중이 높은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생활용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기타 뭐 자동차 용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판매처는 쿠팡이었고요. 쿠팡이 한 80%에서 90%. 네, 쿠팡에서 판매 중인 상품은 전부 다 로켓그로스 상품이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5에서 10%.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마켓이 한 1%에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진 않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로켓그로스를 90% 이상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사몰의 필요성을 느끼진 못했어요. 굳이 제가 자사몰로 유입을 시켜가면서 판매를 해야겠다 이런 고민까지는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제가 신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그 상품은 한번 자사몰로 판매를 해야겠다. 자사몰을 오픈을 함으로써 오픈마켓에 의존하는 방식을 좀 탈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제가 뭐 쿠팡 내부 광고가 되게 좋다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효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탈피를 해보고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자사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켓그로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땐 전환율이에요. 다른 마켓에서도 동일하게 상품이 노출이 되기도 하는데 쿠팡은 노출됐을 때 판매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쿠팡 풀필먼트를 이용을 하면 로켓 배송으로 상품이 배송이 되는데 오늘 오후에 주문했을 때 내일 도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쿠팡에서 쉽게 구매를 하기도 하죠. 쿠팡의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 배송인데요. 제가 다른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할 때는 제가 뭐 배송 지시서를 올린다던가 혹은 직접 배송을 한다던가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추가되는 반면에 쿠팡은 쿠팡 자체적으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쿠팡 물류센터에 어느 정도의 수량만 입고해 놓으면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발송을 하는 게 셀러에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쿠팡 자체에 이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외부 유입을 끌어온다던가 하는 마케팅 요소가 조금 줄어든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쿠팡에서 잘 판매되는 상품인 저관여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 자체적으로 쿠팡 내부 광고만 돌리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쿠팡 로켓그로스가 좀 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준비했던 자금은 5천만 원이었는데 그 5천만 원을 전부 다 사업에 투자를 하진 않았고요.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상품을 다시 매입을 할 때 또 1,000만 원, 그리고 다음 상품을 매입을 할 때 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사업 자금을 늘려갔고요. 지금은 유통되는 돈은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는 사업에 투자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돈이 계속해서 이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팔리는 제품을 생각을 하면 되게 단순해요. 일단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이냐, 로켓그로스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한번 알아야 된다. 로켓그로스에서 잘 판매되는 상품은 가장 빠르게 받아야 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런 상품들이 보통 저관여 상품인 경우가 많아요. 저관여 상품이 무엇이냐면 내가 A라는 상품을 구매를 할 때 네이버에서도 알아보고 쿠팡에서도 알아보고 뭐 이런 과정 없이,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케이스, 아이패드는 내가 정말 많이 알아봐야겠죠. 뭐 IT 유튜브 뭐 리뷰도 보고 이러긴 하겠지만 아이패드 케이스는 지금 당장 내 아이패드를 보호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검색해서 빠르게 받을 수 있고 빠르게 나의 아이패드를 보호해줄 수 있는 상품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관여 상품일수록, 내가 고민을 하지 않는 상품일수록 더 빠르게 판매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상품 중에 매출이 가장 높은 상품은 사실 로켓그로스를 겨냥을 하고 소싱한 상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소싱했던 기준은 현재 판매 중인 상품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는가, 그리고 잘 판매되는 상품들 중에서 고객들이 더 원하는 기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원하는 기능이 있는 상품을 소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상품이 다행히 로켓그로스랑 결이 좀 맞았어요. 그래서 당장 나에게 필요한 상품이기도 했고, 그리고 구매자들이 원하는 기능이 들어간 상품이기도 해서 그 상품이 잘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상품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계절성이 없다. 남녀노소, 성별을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사용한다는 것도 사람들에게 많이 선택을 받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온라인으로만 소싱을 하고 있고, 간혹 뭐 중국의 광저우에서 열리는 캔톤 페어를 간다던가 여러 국가에 있는 박람회를 가서 오프라인에서도 소싱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상품을 소싱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계속해서 상품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샘플을 계속 받아보고 내가 이 상품,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감을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상품을 잘 노출시키기 위해선 일단 마켓에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켓에 최적화를 시키는 게 무엇이냐면 마켓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맞춰주는 건데요. 쿠팡 로켓그로스로 말씀을 드리면 쿠팡에는 노출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쿠팡에서 권장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쇼츠라는 게 있어요. 쿠팡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팝업이 뜹니다. 물론 모두에게 뜨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판매가 발생하는 상품에 대해서 그런 팝업들이 뜰 건데 그것들을 다 충족해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세팅함으로써 뭐 한 번이나 두 번 상품의 결이 맞는다면 계속해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될 수 있게 마켓에 최적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자의 선택의 차이인데, 내가 광고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광고비를 더 쓰더라도 많은 광고로 노출을 하는 것도 내가 구매자한테 많이 노출되고 좀 인지시키고 쿠팡 마켓한테도 나는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 좀 이런 이미지를 비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노출을 많이 하는 것을 유지를 하다 보면 자연순위라고 하거든요. 내가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보이는 순위가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고 하면 처음은 뭐 100등부터 시작을 했는데 광고비를 계속해서 소진을 하면서 노출시키고 판매를 일으키다 보면 100등에서 시작했던 게 어느 순간 50등, 뭐 30등, 10등, 이제 결국에는 순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면 순위권 안에 들어갔을 때는 자연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돈을 좀 덜 쓰더라도 광고비를 덜 소진하더라도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뷰 수가 많으면 이 상품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네, 이렇게 인식이 생기면서 조금 더 전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가 구매를 할 때 리뷰가 한 개도 없는 상품과 리뷰가 10개인 상품, 100개인 상품, 1000개인 상품은 사람들이 봤을 때 신뢰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많이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품이 다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 상품은 저도 마찬가지로 광고 효율도 좀 떨어지고 판매량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근데 판매 순위가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돼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은 한 3위에서 10위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상품은 광고로 발생하는 매출이 반이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반, 이렇게 해서 상품 효율이 좀 많이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 광고는 전혀 진행하고 있진 않고요. 쿠팡 내부 광고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쿠팡은 외부 광고를 할 필요가 거의 없다, 이럴 정도로 내부 광고만으로도 매출을 다 낼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 이제 자사몰을 준비를 하고 외부에서도 트래픽을 끌어와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부 광고를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광고가 이제 메타 광고죠. 인스타그램 광고를 시작으로 계획 중이고요. 그 외에도 뭐 유튜브에 협찬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동 구매를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외부 광고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작년에 와디즈 PD님과 한번 미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 주변에서 이미 와디즈로 좀 성공적인 펀딩을 기록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이런 곳이구나, 그냥 그때 미팅을 하고 끝났다가 제가 작년 말쯤에 소싱을 했던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왠지 와디즈랑 결이 좀 맞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와디즈도 펀딩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오픈마켓 중엔 1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분야 1등에 나도 한번 시도해 봐야지, 이런 마음도 들어서 와디즈 펀딩을 한번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와디즈는 판매 방식이 오픈 예정이라고 해서 내 상품을 판매합니다 라고 해서 소개를 하는 과정이 있고, 펀딩 시작, 펀딩 기간이라고 해서 실제 판매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에 거쳐서 판매를 했고, 지금 펀딩 달성률은 한 13,000% 달성을 했고, 매출은 6,500만 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디즈는 판매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상품을 어떤 타겟에 맞춰서 어떤 느낌으로 어떤 광고를 진행해서 판매를 하게 될지를 기획을 하게 되는데, 기획 단계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전부 다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와디즈를 해보니까 와디즈 플랫폼 아직 좀 할만하고 잘 기획해서 판매만 하면 지금도 매출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은 제가 맨날 말하는 게 그냥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일을 한다. 사업을 하면서 좀 인간관계가 많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만날 사람도 좀 없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눈 떠 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업무를 하려고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투자하는 돈이 나가는 게 망설여진다, 위험 부담을 조금 덜 안고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구매 대행 쪽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로켓그로스나 브랜딩 병수, 이런 사업이 맞는 분들은 내가 조금 위험 부담을 안더라도 나만의 상품을 판매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로켓그로스가 이커머스에서 가장 핫한 시장인 것 같아요. 초보자도 시작할 수 있고 뭐 중급자도 시작할 수 있고 정말 초고수도 시작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로켓그로스에 가장 최적화된 분들은 초보셀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네이버에서 판매했을 때 상품명 짓는 것, 그 다음에 뭐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 이것부터가 다 진입장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켓그로스로 판매를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전문화되지 않고 조금 전달력이 좀 떨어지게 만들어도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만원 아니면 조금 더 많게 하면 100만원,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한 500만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로켓그로스 시작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켓그로스 판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피그몽키님과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있는 더 뉴 그로스 컨설팅이 있으니까 옹꿈사 에듀 채널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는 기간에 지금 당장 시작을 하면 얻어가는 경험도 있고, 그리고 더 빠르게 매출을 낼 수도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사업자 등록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둑골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기회로 투트랙 채널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